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되는 월배당 ETF의 상위권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커버드 콜입니다. 왜냐하면 매월 1%씩 주는 ETF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 신성호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경력이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주식운용력으로 12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은행으로 이직을 해서 은행에서 공모펀드 상품 전략을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용과 이제 상품 전략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한번 상품을 설계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23년 7월이니까 이제 작년 7월이죠. 한국경제신문에서 ETF의 기초지수를 설계하는 일을 하러 이제 왔습니다. 최근에 또 책을 출간을 해주셨는데 ETF 투자 실일 완성이라는 책인데요. ETF는 다 기초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 ETF는 ETF 기초지수를 거의 이제 100%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상관계수라는 게 있는데 거의 0.9까지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초지수를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설계할 때부터 이제 운용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기초지수를 만들기도 하고, 액티브 ETF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일부 재량이 있을 뿐이지 이제 기초지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한 28개 기초지수를 설계해서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뭐 생각보다 좀 빠르게 성장을 해서 저희 이제 브랜드가 캐디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이 영어로 코리아 이코노믹 데일리인데 거기에 이제 인덱스가 붙어서 코리아 이코노믹 데일리 인덱스, 그래서 캐디라고 하는데, 캐디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의 순자산은 지금 한 3조 2천억 정도. 그럼 ETF를 개발하시는 연구위원님으로서 봤을 때 투자자들이 좀 관심도가 좀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지고 있나요? 그럼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관심이 많아졌고,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상장된 리츠 빼고 일반 개별 주식 종목이 한 870여 개 될 겁니다. 코스피만, 코스닥은 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ETF 개수가 900개가 넘습니다. 그래요? ETF가 더 많네요.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순자산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요새 이제 뭐 시장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이 한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ETF의 순자산이 160조인데, 제가 이제 1년 반 됐잖아요. 처음에 이제 작년 7월에 와서 ETF 이제 지수 만들겠다고 이제 기초지수 할 때 그때 막 100조 넘었다 막 이러면서 기사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반 넘었는데 뭐 거의 50% 이상 성장을 더 했으니까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자들의 어떤 연령대 같은 거는 분석이 안 되시는 거죠? 제가 연령대까지는 따로 분석은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여쭤보거든요. 여쭤보면은 생각보다 50대, 60대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ETF 하면 젊은 친구들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퇴직연금.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생각보다 퇴직연금을 ETF로 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29개 중에 투자자들의 어떤 반응이 제일 좋은 게 어떤 테마인가요? 지금 테마는 아니고 구조인데, 커버드 콜이 굉장히 많습니다. 커버드 콜. 그러니까 저희 호불호가 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미국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커버드 콜. 그러니까 커버드 콜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기초자산이 뭐냐에 따라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커버드 콜이 지금 저희 지수 기반으로 한 ETF의 순자산만 한 1조 한 3, 4천억 정도 되니까 그쪽이 많이 고객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ETF에 대해서 뭐 대부분 시청자, 구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다 이제 알고 있긴 하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이 ETF가 뭐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TF를 뭐 해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저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ETF는 영어로 보면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입니다. 그럼 결국은 펀드입니다. 펀드인데 Exchange는 거래소입니다. Traded는 거래소에서 매매가 되는 펀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펀드는 저희가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서 1시간 동안 설명 듣고 이거 글 쓰고 녹음하고 이러고 가입하시거든요. 근데 그 펀드가 주식처럼 상장돼 있어서 내가 증권 계좌만 있으면 그냥 매수하면 그냥 딱 사고 매도하면 딱 팔고, 그러니까 주식처럼 매매가 되는 펀드다. 이게 가장 쉬운 정의이고요. 그 ETF가 종류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데, 일단 기초 자산이 뭐냐. 사실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일종의 주식입니다. 주식인데 그게 펀드인 거죠.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근데 그 기초 자산이 주식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원자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일 수도 있고 미국 주식일 수도 있고 일본 주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 기초 자산이 주식이냐 채권이냐 원자재냐 또는 어느 나라의 기초 자산을 가지고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냐 미국에 상장된 ETF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ETF에 대한 성장 속도가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5060 퇴직자들한테 어떤 추천하는 이유, 뭐 ETF에 5060들이 투자를 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다, 좋은 점들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일단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펀드를 하시면 일단 가입 자체가 너무 힘드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자산을 투자한다고 하면 펀드는 내가 환매를 했을 때 현금화 되는 게 7 영업일이죠.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이제 ETF는 매도하면 뭐 현금은 2, 3일 후에 들어오지만 바로 또 그 돈으로 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용이하다라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주식을 예전에는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어떤 성장주일 수도 있고 가치주일 수도 있고 배당주일 수도 있는데, 개별 주식을 하면은 일단 주식은 변동성이 큽니다. 하루에 뭐 10% 20%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가 이 주식은 정말 장기적으로 좋은 것 같아 하고 샀는데, 나 이건 10년은 갖고 있어야지 했는데 하루에 이게 10%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사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ETF는 종목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얘보다는 적죠. 변동성이 적으니까 내가 생각한, 예를 들면 내가 10년 투자하겠다면 1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개별 주식을 사면 그 종목에 이제 내 인생이 걸린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그 종목의 뉴스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 종목에 공시나는 것부터 해서 실적 발표 뭐 무슨 각종 뉴스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생활이 안 되죠. 생활이 안 되는데, ETF는 이제 운용사에서 일단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종목이 1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가면은 처음에 생각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월급이 끊기고 퇴직하고 나면 월급이 끊기고 현금 흐름이 이제 딱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주식 투자, ETF 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좀 만드는 방법이 배당주 투자가 있는데, 요즘에 좀 많이 또 배당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이 월배당 ETF 추천하는 월배당 ETF가 좀 있을까요? 그 월배당 ETF가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주식을 투자했을 때 내가 받는 배당과 ETF에서 나누어 주는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랑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예를 들면 배당주다 그러면 전통적인 배당주는 통신주 뭐 이런 거죠. SK텔레콤, KT 뭐 이런 거, 아니면 KTNG 뭐 이런 거 사면은 뭐 1년에 한 번 배당 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정통적인 배당인 건데, 그러니까 ETF는 일정 기간 나한테 현금이 들어오는 거를 영어로 인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인컴이라고 하는데 채권을 사도 인컴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줍니다. 그러한 인컴들로 분배금을 만들어서 이제 매월 나눠주는 형태의 구조의 형태가 이제 월배당 ETF인 건데, 최근에는 그 인컴의 원천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커버드 콜인 거죠. 그래서 인컴의 원천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식의 배당, 둘째는 채권의 이자, 세 번째는 콜옵션 매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미국의 그 옵션 시장의 그 거래 규모가 거의 뭐 3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커져서 거기에서 우리가 인컴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되는 월배당 ETF의 상위권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커버드 콜입니다. 왜냐하면 매월 1%씩 주는 ETF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커버드 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이나 KB 라이즈죠. 그러니까 신한자산의 솔이나 KB 라이즈에 보면은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 콜 이런 게 있고요. 또 타이거에 보면은 국제 커버드 콜 뭐 이런 것들 보면은 한 달에 1%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배당주 투자해서 한 달에 1%씩 못 줍니다.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이 2%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한 달에 1%가 어디서 나온 거냐? 아니면 콜옵션 매도입니다. 그래서 콜옵션 매도에서 거기서 한 달에 1%씩 나오는 형태가 현재 월배당 ETF의 상위권을 보시면 대부분이 커버드 콜이다. 특별히 이제 5060 같은 경우는 그 월배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커버드 콜은 기본적인 개념은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커버드 콜로 해서 ETF가 만들어진 게 좀 규모가 자산 규모가 많이 있나요? 지금 한 6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조 정도. 예, 작년 말에 한 7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지금 거의 10배까지 거의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누셨지만은 호불호가 있으십니다. 네. 호불호가 있는 이유는 이 커버드 콜을 공부를 좀 해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만 되는 건데 그냥 어떤 단순한 기대를 갖고 보면은 이제 당연히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셔서 좀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 같고, 근데 상품도 계속 진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식이 100이다. 그럼 이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옵션을 매도해서 그러면은 사실 상승은 거의 제한이 되거든요. 거의 제한이 되고 하락은 다 열려 있는데 이제 옵션 프리미엄만큼만 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참여 안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시킬까를 이제 운용사들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서 이제 요새는 그 100% 다 안 하고 30%만 한다던가 10%만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열어놓는 거죠. 그냥 상승에 다 참여할 수 있게. 이런 형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는 원래는 작년 말 올해 초만 해도 그 콜옵션의 만기가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그게 위클리 커버드 콜로 가면 조금 더 프리미엄이 많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많으면 내가 콜옵션을 매도하는 비중을 줄여서 상승에 참여하는 비중을 늘려도 같은 월배당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클리가 나왔고 지금은 이제 데일리가 나와서 매일 매도하는 커버드 콜도 나와서 상품도 이제 고객분들의 그 투자자분들의 어떤 불만,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 네, 그런 상태입니다.